개인적 경계. 지난 10년간 자기 개발의 성배처럼 여겨진 단어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당신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고 말하고, 인플루언서들은 무례한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힘의 증거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남성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굳게 믿어온 그 경계라는 개념이 사실은 당신의 통제력을 외부 세계에 넘겨주는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이라면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믿어온 방어적인 심리 게임을 끝내고 진정한 내면의 힘, 즉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 1%의 남자들만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당신의 첫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대답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문제의 본질부터 짚어봅시다. 현대 사회는 남성에게 모순적인 요구를 합니다. 강인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개인적 경계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부 세계의 무질서와 감정적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처럼 보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당신은 이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방패를 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결정할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존중받을 때만 평화롭고 침범당할 때마다 분노하고 불안해진다면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모래성을 쌓으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개인적 경계의 본질입니다. 파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첫 번째 진실, 경계는 약자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개념에 깊이 세뇌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때,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입니다. 즉,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입니다. 경계 설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당신이 외부 자극에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외부의 혼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자기 영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사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 영역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내면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힘은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원칙,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이제 정신적 요새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경계와는 차원이 다른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입니다. 경계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얇은 벽이라면 요새는 당신의 모든 가치, 원칙, 이성이 모여있는 난공불락의 성체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경계는 외부인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통제권이 외부에 있습니다. 반면 요새의 주인인 당신은 성문을 열어 누구를 받아들일지, 언제 적을 무시하고 내버려 둘지, 언제 방역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통제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비판, 모욕, 실망스러운 사건들은 요새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이 날아온다고 해서 요새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주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외부 사건에 대한 자동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이 됩니다. 정신적 요새의 첫 번째 기둥은 통제의 이분법을 완벽하게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의견,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 심지어 당신의 건강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요새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판단,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요새를 가진 남자는 자신의 통제권이 미치는 영역, 즉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합니다. 동료가 당신을 비난합니까? 그것은 그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그 비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절반이 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정적 시각화 훈련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정신적 예방접종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아침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재산을 잃는 것. 이것은 불행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내성을 기르게 됩니다.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 나는 이미 이 상황을 생각해봤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요새의 성벽을 점검하고 보급품을 비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공격은 치명적이지만 예상된 공격은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매일 5분씩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도 당신의 요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되새기십시오. 세 번째 기둥, 아모르 파티, 아몰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연료로 삼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신적 요새를 가진 남자는 역경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경을 환영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까? 이것은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전략을 배울 기회입니다. 관계가 끝났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해질 기회입니다. 그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당신의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벽돌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조차 당신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고 강화시켜주는 스파링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경계 대신 요새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장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계를 신봉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는 내 경계를 넘었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찾아가 앞으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요새를 가진 남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먼저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합니다. 상사의 비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다. 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성적으로 분석합니다. 그의 비판에 일리가 있는가? 내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 만약 그의 비판이 부당하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데이터로 활용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경계 모델은 당신에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끝없는 감정 싸움과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모델은 다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은 당신의 요새 안에서 당신의 주권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변화에 의존하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주도하는 강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존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요새를 정의하는 핵심 원칙들을 되새기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법전이 될 때 당신은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요새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새의 지휘관은 성벽 위에 서서 전장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감정의 안개에 휩싸여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서 감정적 안정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안정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당신의 사령부입니다. 사람들이 경계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 의식이라는 달콤한 독 때문입니다. 내 경계가 침범당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피해자는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코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가해자의 처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요새를 가진 남자는 피해자 역할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외부의 공격은 그를 피해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힘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는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했는가를 묻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서사를 피해의 기록에서 극복의 역사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힘은 바로 그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흔한 오해입니다. 감정은 요새 밖에서 날아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가치관이 위협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당신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탄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그 신호를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군. 이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짧은 멈춤과 질문이 당신을 충동적인 반응의 노예에서 이성적인 행동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정신적 요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을 통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동안 그날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을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부정적 시각화 훈련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반응을 복기하십시오. 어떤 외부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당신의 요새를 보수하고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철학자처럼 읽고 전사처럼 훈련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같은 고전을 읽으며 당신의 원칙을 세우고 일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원칙을 실천하며 당신의 정신력을 단련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될 내면의 평온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당신은 개인적 경계라는 개념이 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신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변덕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부는 바다 위에서 도치담배를 타고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요새는 당신의 시선을 내부로 돌립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이성, 당신의 선택, 이것이 당신의 닻입니다. 외부 세계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적인 삶과 주도적인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공감은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타인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요새가 견고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끌려 들어가는 대신 그들에게 안정감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강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요새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까지 보호하는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여전히
경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너무 차갑다, 감정이 메마르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일 뿐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면의 평온을 무감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당신의 요새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또 하나의 화살일 뿐입니다. 당신은 소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과 힘이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자는 양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정신적 요새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 중 하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당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우주에서 당신의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조망해 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 우주적 관점은 당신이 겪는 문제들을 사소하게 만들고 감정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욕이나 실패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겸손함은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덕과 원칙을 실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구축하는 요새는 당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새를 모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 당신의 경험, 당신의 목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인내나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요새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명확할수록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더 빠르고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원칙이 바로 당신의 북극성이며 당신을 결코 길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영상에서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두 개의 목록으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당신의 생각, 행동, 반응의 목록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타인의 행동, 과거의 사건, 미래의 결과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오직 첫 번째 목록에만 쏟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목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단순한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분노의 90%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인 에너지 관리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돈, 지위, 타인의 인정.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내면의 평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요새는 당신의 자유가 머무는 왕국입니다. 당신이 그 요새의 유일한 주권자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노예가 아닌 당신 삶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당신은 오늘 그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힘을 외부 세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방어 태세에 머무르게 하고 타인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춤추게 만듭니다. 이제 그 약자의 언어를 버릴 때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벽이 아니라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즉 정신적 요새입니다. 당신의 이성, 당신의 원칙, 당신의 선택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요새 안에서 당신은 완전한 감정적 주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 경계라는 약자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당신의 평온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벽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당신의 이성, 당신의 원칙, 당신의 선택.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이제 소수만이 이해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지정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내면의 요새를 함께 건설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첫 번째 원칙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댓글에 나의 요새는 내가 통제한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선언을 기다리겠습니다.